아니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내 실명을 안 까고 비평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 거론했다고 화를 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께서 주말에 겸손 방송국을 찾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왔구나 지금까지 골조를 가지고 나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첫 번째는 철학이에요. 철학. 표현을 철학이라고 하든 이념이라고 하든 가치관이라고 하든 여하튼 포괄적으로는 철학. 그러니까 어떤 현실 혹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거를 볼 때는 그걸 비평을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제가 강순희라는 분의 인생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비평을 할 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려면 근데 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거를 어떤 정당에서 막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이 막 싸운다. 이러면 이걸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이 뭐 민주주의라고 하든 아니면 뭐 공화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입장이. 어떤 사안에 접근을 이렇게 그걸 뭐 이념으로 치면 자유주의. 저는 이제 리버럴리즘.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채무감이 많은 자유주의자. 아니 뭐 채무감이 자유주의하고 상관없고 누구나 느끼는 건데 자유주의라는 철학이 나는 제일 좋아. 나는 이 관점이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매사에 나는 이 자유주의 관점에서 나는 볼 거야. 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는 그 태도예요. 태도. 태도는 뭐라도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평을 할 때 뭔가를 보태야 돼 내가 이 공론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론을 어디 갖고 들어오든가 내가 만들지 못하면 ABC 같은 건가요? 만들 수 있으면 좋고 못 만들면 어디 가져오든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써먹지 않거나 혹은 모르고 있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든가 또는 새로운 논리적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오든가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비평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실제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게 이제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성실성이란 태도. 그러니까 성실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비평의 대상을 아주 깊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사방 다 살펴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안 된 비평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또 더 그렇죠. 세 번째가 기술이에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하면 그럼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이 기술이 엄청 중요해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을 하는 방식이나 글을 쓰는 방식 같은 걸까요? 비평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막 대조법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때로는 메시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메신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다 기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학, 성실, 태도, 철학, 태도, 기술 이 세 가지가 비평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철학은 뭐 나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술은 뭐 좋을수록 좋죠. 그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제일 가치 없는 비평은 세 번째 것만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만으로. 기술이 뛰어난데 정말 들을 이야기가 없는 비평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비평가들은 보면 야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구나. 그런 비평가들도 있어요.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할게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국회의원 장관 경력이 있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유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나는 자기들의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막 나보고 막 실명을 들어서 비평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원래 아니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내 실명을 안 까고 비평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 거론했다고 화를 내? 그런데 이 세 번째만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성실성이 결여돼 있으면 진짜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그렇죠. 막 되지도 않는 통계 가지고 온다거나 그냥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관찰 안 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보고 부분만 보고 그냥 이걸 헛수아비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러냐. 내가 그러면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네. 제가 한 비평을 가지고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또 다른 비평가가 젊은 비평가가 그걸 갖고 와서 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하고 나를 그렇죠. 막 까요. 까는 거는 좋아. 근데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까야지. 그냥 불성실한 거죠. 철학은 이게 뭐가 있으면 좋아. 알아볼 수 있으면. 그죠? 알아볼 수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철학적으로 나하고 이런 점이 다르구나. 그 맥락에서 이게 이렇게 비평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고 존중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예, 이게 철학이 전혀 어떤 철학에 입각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철학이 있냐 하면 이재명이 최고야 철학 있잖아요. 그런 의심스러우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거든. 사람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60이 넘으면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안 가고 싶고 65이 넘으면 절대 안 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 큰 책임이 뭐냐면 이제 권력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강제력,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네. 그걸 개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65살이 넘었잖아요.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해요. 네. 아 저는 잠깐만요.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공인과 공공연한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시민은 그냥 공공연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제 네. 생각을 말하는 걸로 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끔 기술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국가의 강제 권력, 합법적인 강제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어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령은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날이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점점 나이가 들기 현명해지고 때문에 경험이 있어. 많아서 더 현명해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두 유형이 있다고 봐요. 나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절대 안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죠. 네, 공감합니다. 이런 유시민 작가를 반명수계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 어묵했던 시간, 유시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으로 윤석열 정권이 자멸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며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 예언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듣기 좋으라는 소리로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작 가장 춥고 배고플 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 털끝만 한 도움도 없이 먼발치서 상황을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이제와 완장을 차고 득세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잊은 듯해도 똑똑히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혹독했던 겨울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숭고한 외로움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